지금 이 선거 앞두고 조사하고 사과하고 부동산을 발본색원하겠다, 투기를 이렇게 하고 전 공무원 다 재산 등록시키겠다 해도 여론이 여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 급해지니까 어제 이낙연이 지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 여당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 LH 투기, 김상조 전세가 인상, 오늘 보면 또 박주민 인상까지 나왔지요.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분노 민심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여당이 인정하고 공식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데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정통 지지층을 향해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20, 30대가 부동산 불공정 이슈로 등을 돌리고 믿었던 40대도 이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은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뿌리를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로운 되지만은 민주당이라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청년 정치인이라는 전용기가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유권자들의 사과드린다. 염치 없지만 부동산 비위자가 권력을 잡아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거의 포기하고 청년 신혼가구 장만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막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부동산 폭등한 거는 사실은 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만 문 정권이 거의 들었을 거라는 탄핵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도 올랐고 그 다음에 2018년에도 올랐고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 지금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화국이 된 지가 매우 오래됐는데 왜 이제서 분노가 폭발해서 심판한다고 난리냐? 그러면 지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왜 폭발을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좀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요, 중앙일보가 86세대와 민주당 황혼 이혼 위기, 밀월이 검가기 시작했다. 86세대가 지금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 최근에 석 달간의 정치 지표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이 된다. 자, 86세대라고 하면 이제 제가 한참 대표적인 86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6, 그러니까 6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을 86세대라 하죠. 우리 때는 그때 이제 30 정도 나이가 넘은 60년대 태어나고 80년대 대학 다닌 그런 세대를 386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386이 아니라 이제 586이 되었죠. 자, 이 586 세대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30%,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6%로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사계 여론조사에서는 39에서 28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86세대에서 여전히 더불어 거수기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제가 좌파 생계 미래연합이라고 부르는 33% 밑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같은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 1월 초에 24인데 3월 말에 36으로 올랐고, 그래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0대 이들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4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 50대는 민주당 28, 국민의힘 29% 이렇게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40대하고 비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도 문 지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40대에서는 45%가 갤럽 3월 23, 25일 조사에서 민주당을, 16%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1월 초에 45, 14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이 민주당의 핵심 코어, 즉 임종석을 비롯해서 이광재, 이인영, 우상호 등 김태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 대다수가 이 86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174석 중에서 112명이 64.4%가 60년대생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중에 63%를 이들을 공천했고, 그 결과 당선된 사람 64.4%가 86세대입니다. 전대협의 이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당선 국회의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학생운동권 86세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천했고, 자, 그들은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작년에요, 50대 유권자 49.1%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41.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당 간의 격차가요, 한 8.3% 이래 나왔는데, 거의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심판을 했죠.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박원순이 무소속으로 시장 당선된 2011년 보선에서 출구조사에서 40대가 66.8%가 박원순에게 투표했고, 나경원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32.9%. 그러니까 그 두 배가 박원순한테 했다는 거죠. 2012년 대선에서도 40대의 출구조사 결과는 박근혜 44.1, 문갈이 55.6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청년기에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인이 사회 저항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20대 시절에 60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했고, 광주 민주화 군부 독재를 겪으면서 자기들끼리의 일정한 정치 사회적 경험을 공유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이들이 대중과 분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대의 정치인들과 86세대들 사이가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86세대가 강혼 이혼을 하고 있는가? 이 운동권 정치인들과요. 결국은 이 50대도 경제 정책에 제일 민감한 세대입니다. 자, 직장에서는 퇴출되고 있거나 퇴출되었고, 또 자식의 대학 교육, 그리고 자식의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고, 수입은 40대 피크를 거쳐 줄어들기 시작했고, 본인의 미래는 암담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86세대, 50대들이 경제적 문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가속화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 즉 정권의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50대 유권자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애들이 어디 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한 일이 벌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50대에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런 현상이 뼈아프게 다가오겠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버린 50대. 50대가 자영업 제일 열심히 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의 MZ세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어떠냐?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봤을 때는 이들에게 어떤 행태로든 정부의 지원도 좀 있고, 또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적당히 벌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버티는 부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돈을 적당히 타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접어들면서 적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적당한 직장에 다니는 것조차도 이 사치가 되어버리면서 이들에게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 20대의 부모격인 50대 경제적으로 은퇴했고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봐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자녀인 20대는 취업도 안 될 거가 미래도 없고 당장 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어렵게 되면서 백수가 되어버린 부모와 또 백수인 아들이 캥거루족으로 한 집에 같이 쌍백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소득층 서민층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집 앞마당에 경제적 위기가 닥쳐와야 그건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이념이고 가치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집 앞마당에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서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